예. 예, 오늘은 2023년 2월 7일 환궁문명학술은 예, 260번째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존주의는 보살 사상이다. 종교 믿음은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종교는 본질적인 문제를 논한다면 실존주의와 보살 사상은 본질을 논하지 않고 인간의 관계성을 설명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 자아가 만들어졌고 인간만이 존엄과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을 존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말의 뜻의 그 맥락은 바로 우리가 인간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를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문자화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문자화 시켜서 그거를 기억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머리에 있는 뇌과학에 있어서 전전두엽에 이거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옷걸이처럼 기억의 다발을 쫙 깔아놓고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중요한 순서에 따라 가지고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바로 우리가 합리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비판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추론적인 요소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바로 의미와 상징에 갇혀버리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말과 글을 문자화하면서 기억하게 되면서 대뇌 전전두엽에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자연과 결별하게 되는 독특한 인간의 존엄의 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18세기 사람인데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선험적 경험이 있고, 그 선험적 경험은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걸어오면서 인간에게 본류에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순수 이성 비판,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비판서가 무엇을 구분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가? 바로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고,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구분해내고, 무엇이 착하고 추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인간의 잠재적인 무의식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탕이 바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로 실존주의의 기초 이론의 하나의 관념적인 철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칸트, 피에테, 셸링, 피에테를 이어서 우리가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키에르게르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실천적 이성 비판이 바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그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너무나 다 생각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지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은 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인간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사회 조직적인 측면을 우리가 인간의 관계망으로서 그것을 실존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간관계는 바로 존엄할 수밖에 없고, 그 존엄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책임에 따르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가지는 바로 인간의 조직, 기능, 조직적인 측면이 바로 우리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권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 자율화가 되어서 그것을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 화합하고 보증하고 연대하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실존주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을 가장 잘 실현시킨 그 제도가 바로 스칸디나비아식 제도라고 하는데요. 일명 뭐냐면은 게르만 스위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서 그 탄력을 받아서, 또 저도 뭐냐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서 강의를 제가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러한 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직무라는 것이에요.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권력과 직무과 권한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직무죠. 대통령이라는 직무죠. 국무총리라는 직무죠. 대통령이란 직무가 윤석열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직무는 대통령은 그대로서 대통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통령의 직무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라는 것은 개개인의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일의 총체를 우리가 이제 직무라고 하는 것이죠. 직무. 예. 그래서 직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또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직위라가 있는데, 이 직위라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내용의 직무를 여러 사람에게 할당하는 경우는 이제 그 직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졸업한 부산에 동인고등학교가 있는데, 동인고등학교는 바로 교장이 있죠. 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이 있죠. 그 교장은 바로 동인고등학교에 맡아져 있는 하나의 직무가 되는 것이죠. 그 직무에 교장이 올라탄 것이죠. 올라타서 이 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위해서 그 교육을 위해서 밑에 직위를 가지고 있는 또 선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위라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내용의 직무를 여러 사람에게 할당하는 경우를 그걸 우리가 직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직위가 모두 같은 또는 비슷한 업무 내용을 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직무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그 사원들이 일을 보는 것을 바로 그런 걸 직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조직관리에서는 뭐냐면 성과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 직무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성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를 관리한다는 뜻은 조직관리 또는 그 조직의 성과를 관리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학의 실체라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여기 지금 경영학의 실제 피터 드러그의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업은 진정한 팀을 조직하여 각 구성원이 노력을 융합하고 그것이 공동의 노력이 되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각 직무가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영의 실제에서 나오는 피터 드러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5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헌법 66조를 보면 1번 1항이죠. 1조 1항 66조 1항이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자, 네 번째, 행정권은 대통령을 순발하는 정부에 속한다. 자,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묻냐면은 성과를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법을 보면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보면 1항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거, 지휘감독한다. 제18조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을 보면 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바로 이처럼 우리 헌법이 모두가 지금 이제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제왕권국가의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살사상과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말과 글을 통해서 문자화시켜서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그 이성을 따라서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추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를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연과 결별하게 된 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분권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그런 사회로서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복종하지 않는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보증하고 서로 대화하고 상생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국가 조직이 설계되어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